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눈은 오후에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국가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대한 교감이 오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러시아에서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찾아온 반짝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이번 문제는 눈입니다. 오늘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출퇴근길에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신용수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장, 뒤를 보니까 아직 눈이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눈이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굵지는 않지만 현재 얼굴에 조금씩 느껴질 정도로 눈발이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 등에서 눈이 시작돼 지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굵어지는데 최대 8cm의 많은 눈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또 경기도와 경북 지역 일부에는 5에서 10cm, 강원과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청 예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눈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립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눈은 오후에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서 출근 시간은 물론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네,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출퇴근길에 교통체증 같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폭설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기상청은 어제부터 수도권 등 지역에 예비 특보를 발령했는데요. 서울시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인력 8,500명과 제설 장비 1,200대를 투입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제설 1단계를 발령했고 아침 8시부터는 제설 2단계로 상향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30분 늘렸습니다. 출근 때는 오전 7시에서 9시 30분, 퇴근 때는 오후 6시에서 8시 30분까지 집중 배차 시간이 운영됩니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도 비상대기 열차를 운용해 비상시 곧바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앞서서 러시아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한쪽에선 폭우가 내려 사람들이 동굴에 고립되는 일도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도로 위에 찌그러진 차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고 곳곳에 부서진 파편이 즐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엉킨 차들로 꽉 막힌 고속도로에 사람들이 나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현지 시각 8일, 러시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폭설로 인해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4 человека погибли, сотрудник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и причины ДТП выясняются. 한 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았고 이후 뒤따라 달리던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의 약 2km 구간에서 추돌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 어느 지점에선 줄에 의지하며 잠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립된 사람들을 하나둘씩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폭우로 5명이 동굴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Dan sreće, dan življenja in dan zahvale vsem reševalcem. Za nami je obdobje 3 dni. 여행을 하던 가족과 동굴 안내원은 지난 6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당국은 잠수부를 통해 옷과 음식을 제공하며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미국 기업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민간 무인 달 탐사선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사된 지 7시간 만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달 착륙선인 페레그린을 개발한 업체 에스트로보틱은 성명서에서 로켓이 태양을 가리키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착륙선 배터리는 태양광 패널로 작동하는 만큼 방향을 못 잡아 달에 착륙해 탐사할 에너지 충전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값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밤사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구속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를 향한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건물로 향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비슷한 시각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검찰 수사관들과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들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진술을 왜곡할 가능성도 적게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토부에 근무할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등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앞서 굿모닝 오늘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60대 김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씨는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봉하마을에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진우 기자입니다.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포착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입니다. 허공에 대고 무언가를 찌르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대표를 습격할 때와 비슷한 동작인데 이때도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흉기는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흉기 손잡이를 개조하고 칼날까지 갈아뒀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은 오늘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과 언론은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즉시 공개합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경찰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피의자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범행을 같이 준비한 것은 아닌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60대 김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면서 처음 변명문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변명문을 김 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70대 남성을
충남 아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현재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전날 김 씨를 승용차로 태워준 운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명은 김해 봉화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로, 다른 한 명은 부산 가덕도에서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은 범행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분석과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피습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출석한 윤익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김모 씨가 소속된 당과 김 씨가 제출한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사건 초기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1cm 열상으로 표현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열린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은 경찰 압박에 나섰습니다. 비공개에 붙이고 있는 피의자의 당적과 경찰에 제출한 8쪽의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백한 정치 테러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범죄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의 재판 과정 진행 상태를 보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려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해방 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사실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정치 테러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헬기 이송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궁극적으로 부산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또 많은 유감스러운 표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부상을 1cm 열상으로 표현하는 문자를 배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국무총리실 산하임을 강조하며 유포 경위를 공개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까? 민주당은 허위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8곳을 방송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를 향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처음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3지대 대표 주자들이 이른바 빅텐트를 꾸릴 수 있을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가칭 개혁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다음 달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미 신당을 창당한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가 함께합니다. 오늘 회동에서 개별 신당이 아닌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을 놓고 어떤 교감이 오갈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신당을 향한 각자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11일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후 다음 달 초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칭 개혁신당의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 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 주 창당 등록 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가 예정돼 있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만남이 제3지대 빅텐트의 추진 동력이 될지 총선을 앞두고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황 씨 친형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형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황 씨의 친형수 이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곧이어 이 씨에게도 모르는 일인지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씨 측은 또 이번 재판을 두고 이 씨와 황 씨의 사생활이 담겨 있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런 요청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공개를 요청하는 건 주로 피해자 쪽에서 하는 거죠. 피고인과 황의조 선수가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공소장에는 이 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한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황 씨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황 씨의 입국이 늦어지면서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앱을 설치해 얻게 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도 붙였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치러진 부산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원이던 최 모 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유권자들을 만나 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최 씨의 배우자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녹음된 파일이었습니다. 최 씨는 배우자와의 통화에서 반 정도 돌렸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 역시 몰래 녹음한 부부의 통화 내용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처럼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통화를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이 사회 통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개별 사안에 따라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재작년 수능 영어 영역에서 대형 입시업체 일타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은 지문이 출제돼 수험생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혹시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출제는 아닌지 교육부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의 23번 지문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에서 발췌한 건데 한 유명 입시업체 A 1타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과 일치합니다. 출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수능 이의 신청의 20%에 이를 정도로 논란이 컸지만 교육당국은 우연의 일치라며 이의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해 7월 이 문항의 출제 경위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관계와 함께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충 조사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이에 A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어쨌든 뭐 우연의 일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마무리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감사원은 교육부가 논란을 알고도 왜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우리 군에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100톤 규모의 가짜 국내산 돼지고기가 육군부터 공군, 해군까지 전국에 있는 장병들의 식탁에 올라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부대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납품업체 2곳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양념 돼지갈비 고기를 일선 군부대에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지난해 8월 납품된 고기가 원산지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속인 가짜 국내산이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문제의 가짜 국내산 고기는 육군 10여 개 부대부터 공군 부대까지 전국에 걸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경찰은 지난해 12월 사건 기록을 수사 관할권을 가진 이곳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로 넘겼습니다. 수사당국은 액수론 10억 원 이상, 무게론 약 100톤에 달하는 규모의 고기가 장병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업체 대표자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한 명이나 2명이나 추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몇 개월도 걸리고 그렇거든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은 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상대로 거래 정지와 물품 대금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9.19 남북 군사합의는 5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우리 군은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했던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화됐다며 그동안 자제했던 사격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사흘 연속 서해에서 포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등에서의 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남북은 9.19 합의를 맺고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NLL 일대 일정 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로 최근 완충구역이 무의미해진 만큼 우리 군 역시 군사적 불리함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행동들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있었던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대한 개념들은 이미 없어졌지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내 핵심 표적에 대한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지난해 드론을 통해서 어떤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압도적으로 몇 배를 더 북한에 공세적으로 우리가 드론 작전을 전개를 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폭약 터지는 소리를 보성으로 오판하고 포사격 도발로 억측하며 주시하였다.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40대 가수 겸 배우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인물이 그룹 UN 출신 김정훈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진로를 바꾸던 앞차와 부딪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 당일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다시 불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일 가수 이명웅 씨 콘서트를 보기 위해 대기를 하던 50대 여성이 지병으로 쓰러졌다가 현장 관계자들의 빠른 조치로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이명웅 씨와 소속사가 쓰러진 팬을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연은 해당 여성의 자녀라고 밝힌 누리꾼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전해졌습니다. 콘서트 중에 쓰러진 것도 아닌데 관계자가 오후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며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함에 놀랐고 고마웠다고요. 다행히 여성은 의식을 회복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요계 미담제족이라며 멋지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지하철이 하이 실종 승객들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런던의 한 지하철역, 추운 날씨에도 하의를 입지 않고 맨다리를 드러낸 사람들이 지하철에 오릅니다.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이색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의 목적은 오로지 재미,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특별한 재미를 시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일종의 플래시몹 행사라고요. 2002년 미국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 도시가 매년 동참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평상시처럼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의만 속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면 됩니다. 남들을 의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포인트라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신년사에서 민생을 9차례나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는 건데 설 연휴를 앞두고 2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민생 토론회에서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대출 연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전액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운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속히 정상적인 이 경제 사이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돌아가면 바로 검토해서 이거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상환을 완료했더라도 연체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남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설날을 앞두고 코로나19 때 발생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권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IMF 외환위기로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사면을 실시한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이어 네 번째 조치입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무산될 것 같았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요구했던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추가 자구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그룹은 어제 오전 채권단이 요구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1,549억 원 중 나머지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습니다. 태영 측은 이 890억 원을 두고 SBS 대주주인 TY홀딩스 연대보증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며 자구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다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890억 입금된 건 확인됐어요. 바로 확인되는 거고. 890억 원 가운데는 애초 태영건설 경영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던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씨 지분 매각 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 내부엔 아직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영 측과 그다음에 채권자에게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도 MBN과 통화에서 태영이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신뢰를 잃었으니 회복할 만한 추가 자구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자구안으로는 윤세영 창업회장과 아들 윤성민 회장이 소유한
TY홀딩스 지분 등 33.3%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Y홀딩스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추가 자구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Y홀딩스 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자칫 SBS 경영권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11일 워크아웃 개시 결정까지는 채권단과 태영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새해 소망을 빌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돈을 많이 벌거나 투자를 해서 대박 나는 것일 텐데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요즘엔 주식이나 채권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길기범 기자가 올 한 해 어디에 돈을 굴려야 할지 미리 짚어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돈이 생기면 주식 투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많이 잃어가지고 코인으로. 저는 지금 많이는 안 들어가 있고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그냥 계속 이익이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가 제시한 올 한 해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2200에서 2800선입니다. 높은 수준의 금리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비 위축, 경기가 적극적으로 팽창기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해서 조금 나아지는 정도.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올해 가장 유망한 주식 투자 업종은 반도체와 AI, 2차 전지, 방산과 로봇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만큼 예금이나 적금 대신 금리가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채권 투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을 노릴 수 있는 국채 쪽에 투자하는 게 유망해 보입니다. 안전한 회사채 쪽에 투자하는 것도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사거나 필요에 따라 대출을 해야 한다면 고정형보다는 변동형을 선택하는 것이 이자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재테크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금리 인하 시기와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공매도 제한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부동산 침체 속에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 전쟁 등 다양한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빚을 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고강도 전면전에서 정밀 타격으로 전쟁의 방향을 바꾼 이스라엘은 하마스 격퇴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정원은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밤하늘 위로 하마스가 쏜 미사일이 번쩍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언돔에 요격돼 사라집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와 남부의 하마스 거점을 집중 공격하며 반격했습니다. 이 반격으로 하마스의 지휘 통제실과 타날 등을 만드는 무기 제조 시설을 발견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강도 전면전에서 저강도의 타겟 전투로 전투 양상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주요 인물 제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שהיה אחראי מרכזי לשיגור רקטות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מאס, איום סמוך לגבול הצפון, אמרנו את זה ואנחנו מתכוונים לזה. 하마스뿐 아니라 레바논과의 국지전까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계속되는 가자지구 전쟁에 세계 경제 영향이 커지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That Israel and Israelis should be able to live in peace and security. That the West Bank and Gaza should be united under Palestinian-led governance. 이런 가운데 하마스가 최근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우리 국정원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의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에선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오늘 15일 미국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반 득표 여부와 2위 경쟁이 관심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이오와주 평균 지지율은 52.6%,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7.8%, 헤일리 전 대사가 15.6%입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64.1%, 헤일리 전 대사 11.3%, 디센티스 주지사가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적 우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2위 경쟁과 선거 초반의 판세가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다른 후보를 원한다는 해석도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4 is our final battle. It is our final battle. If we lose this battle, we lose our country.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 이어 역사까지 훔치려 한다며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Trump is trying to steal history the same way he tried to steal the election. But we knew the truth because we saw it with our own eyes. 이런 가운데 정치위원 분석업체는 올해 세계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보다 분열된 미국 대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긴 겨울로 유명한 하얼빈에서도 겨울 축제는 지금이 제철입니다. 빙등제와 함께 지역 축제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빙설제, 하얼빈에 찾아온 겨울왕국을 구경해 보시죠. 중국의 대표적인 얼음 도시 하얼빈. 얼어붙은 송화강 위를 빠르게 미끄러지는 대형 보트가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고압 공기를 활용한 에어 쿠션 보트라는데요. 수백 수천의 눈사람과 눈 조각들까지 하얼빈은 그야말로 겨울 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是我第一次看到冰板画，索菲亚教堂以这样的方式在纸上栩栩如生，我感觉到特别的神奇，特别的美好。 성 소피아 성당 앞에 뜬 모형 달부터 전통 의상 퍼레이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까지 81만 제곱미터 위에 펼쳐진 하얼빈의 빙설 세계, 겨울을 제대로 만끽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퍼뜩 떠오르는 메뉴들, 그중에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아주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시금치, 강황과 호박, 비트 뿌리. 샐러드 재료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먹음직스러운 케이크에 들어가는 재료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한 식당이 선보인 일명 절대 잊을 수 없는 케이크입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한 재료들의 효능은 충분히 검증됐는데요. There is molecules in food ingredients which do have powerful and strong effects in keeping us healthy.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었다는 게 CF의 설명입니다. 한 자선업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일 케이크로 쓰일 예정이라니 이만한 메뉴가 또 없을 것 같죠. 멕시코에서는 매년 이맘때 챙겨 먹는 일명 킹 케이크라는 전통빵이 있는데요. 크기가 커서 킹인데 커도 너무 큰 빵이 등장해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됐답니다. 자, 또 눈으로 맛보러 가시죠. 거리 한복판에 끝도 없이 이어진 빵의 행렬. 기네스북 공인 세계에서 가장 긴 빵의 탄생입니다. 매년 동방박사의 날마다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전통빵 로스카 데 레예스. 15cm 길이 18,000조각 이상을 이어붙여 무려 총 4.5km짜리 빵을 만들었는데요. La verdad muy feliz porque es un reto que estoy haciendo con familia y amigos y como que me llena mucho de emoción. Tan solo pensar que lo vamos a romper es como muy emotivo para mí. 기상천외한 도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배까지 불릴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모두의 축제라고 할 만하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 2024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전 세계 4천여 개 업체가 참가해 기술을 뽐내는 자리인데요. 세계 가전 시장을 리드하는 우리 업체들도 투명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구본 모양의 대형 스크린에서 형형색색의 이미지를 표출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설치된 100m가 넘는 세계 최대 구형 공연장으로 지난해 설치돼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CES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의 화두는 AI. 150여 개국 4천여 개 업체가 참가해 저마다의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가전제품, 모든 자동차,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 CES에서 혁신을 선도했던 우리 가전업체들은 올해도 새로운 AI 기술과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전 세계 관람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기선제압에 나선 혁신적인 기기는 투명 디스플레이. 참가업체 중 가장 큰 규모로 전시장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투명 마이크로 LED를 공개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TV와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AI 스크린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hese interconnected experiences allow seamless connection with your TV across all your personal devices, from your mobile phone to your earbud and smartwatch. LG전자는 15대의 층층이 쌓아 올린 TV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 폭포와 같이 화려한 영상이 펼쳐지지만 전원을 껐을 때는 투명한 유리처럼 화면 뒤의 공간을 보여주는 투명 OLED TV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밖으로 접는 디스플레이는 앞뒷면 모두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CES는 오는 12일까지 펼쳐지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이 공개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 1등 스타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하죠. 프로축구 K리그에서 1타 강사, 아니 1타 감독이 있다면 지난 시즌 연봉 꼴찌 광주를 K리그 3위로 끌어올린 이정효 감독일 겁니다. 이정효 감독의 올해 목표 최영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노란 선글라스를 낀 채 지휘하고 인터뷰에서 저런 축구에 져서 분하다고 할 정도로 이정효 감독은 화려한 언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전방 압박에 언행보다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인 광주는 연봉은 꼴찌에도 명문 전북까지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모토도 공격 또 공격입니다. 10개 만들어서 골을 못 넣으면 20개 만들면 되고 20개 찬스를 만들었는데 골을 못 넣으면 30개 찬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더 날카로운 전술을 선보이기 위해 지난달 스스로 프리미어리그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강팀을 상대로도 과감한 전방 압박으로 맨유, 첼시까지 제친 브라이턴 경기를 직접 본 이정효 감독은 광주표 축구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실패가 두렵지 않고 거의 도전적으로 해요. 용기 있게. 어떠한 상황이 와서도 자기 축구를 꺾지 않고. 이제는 도전을 받는 입장이 됐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무대도 누벼야 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즌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3위다운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전면 돌파를 선택한 1타 감독은 지난 시즌보다 더 큰 꿈을 꿉니다. 세계대회 중에 그래도 하나는 한번 해보고 싶죠. 예, 우승컵을 들어보고 싶죠.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텐데요. 특히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에는 폭설이 예상돼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이미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눈이 시작됐고요. 오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출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이상,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 북부에 많게는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전북, 경북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는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2.2도, 서울 영하 1도로 어제 아침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눈은 오늘 늦은 밤에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